오래전 잠궈버린 눈물 꼭지 이런 날 안아줄 수 있는지 그대까지도 적게 만든 날 이런 날 잡아줄 수 있는지 억슬고 고장나버린 날 낡고 더러운 내 신발 속으로 어느새 차오르는 눈물 이런 날 안아줄 수 있는지 그까지도 적게 만든 날 이런 날 잡아줄 수 있는지 쓸고 고장나버린 날 따뜻한 낙엽아래 빨래를 흘러가듯 젖은 내 영혼 말릴 수 있다면 나는 눈물이 넘쳐 나를 삼켜 나는 그 속에 잠겨 내게로 가 이런 날 안아줄 수 있는지 그대까지도 적게 만든 날 이런 날 잡아줄 수 있는지 녹슬고 고장나버린 날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안녕하세요. 화요일 밤 9시 노래가 필요할 때 진행하는 이승준입니다. 오늘 처음 들려드린 노래는 이장혁의 누수라는 곡의 라이브 버전이었고요.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가수 이장혁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인 그 이장혁 1집의 1번 트랙으로 수록된 노래입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이자 가장 좋아하는 앨범 이장혁 1집의 모든 곡들을 소개하고 그 제 나름의 그 어떤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이 사실 이제 단원 FM이 정식 주파수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라서 이제 정식 주파수로 나가면은 방송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방송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장혁 1집의 전곡을 일단 다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준비한 대본이 없어요. 오늘은 평소에는 어느 정도 딱 할 말만 추려서 대본으로 써놓고 그걸 좀 읽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대본도 준비하지 않았고 이 앨범에 대해서 제가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그리고 시간도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장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인디씬에서 지금 활동한 지가 30년이 됐네요. 30년 조금 안 됐나? 뭐 29년, 30년 이렇게 됐을 건데, 인디씬이 생기고 아마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9년이겠네요. 29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밴드라는 락 밴드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솔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가수 같은 경우는 인디씬에서는 거의 뭐 이본좌, 뭐 본좌라고 불릴 정도로 만드는 곡들 하나하나가 정말 버릴 곡도 없이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또 공감으로서의 시적인 그런 노래를 만드는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수를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앨범 하나를 통으로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너무 좋아서도 있지만 제 인생을 바꿔준 그런 어떤 음악을 만들어준 뮤지션이라서 꼭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얘기는 일단 음악 들려드리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음악은 지금의 이장혁을 있게 해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혁의 20살 들려드리고, 좀 아마 오늘 방송은 대본이 없다 보니까 뭐 평소에는 대본 있어도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게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제 나름의 이장혁 1집 리뷰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장혁의 20살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던 형들은 하나둘 날개를 접고 아니라던 곳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지. 난 아직 고개를 들며 형들이 찾으려 했던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선 길로 나섰어.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의 수상한 질서, 하지만 난 상관없는 듯 샤나나. 너는 말이 없었고 나는 취해 있었어. 우리에겐 그런 게 익숙했던 것처럼 귀찮은 숙제 같은 그런 나를 보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넌 하기 싫었겠지. 내가 말한 모든 건 내 속의 알코올처럼 널 어지럽게 만들고 밖으로 너는 나가버리고 안으로 나는
밖으로 널 잡고 싶었지만 안으로 나는 취해만 갔어. 춥고 축축한 그 밤 그녀는 옷을 벗었고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는 하얗게 빛났어. 나는 그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창밖이 밝아왔을 때 난 모든 걸 알았지. 그녀가 예뻤냐고 그녀의 이름이 뭐냐고 그녀 내게 묻지마.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고 안으로 너는 잠들어 있어.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안으로 우린 벌거벗었어. 밖으로 무신 태양이 뜨고 안으로 날 비추던 그 햇살. 밖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안으로 하지만 난 울고 있었어.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고 안으로 그녀는 잠들어 있어. 밖으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안으로 우린 벌거벗었어. 밖으로 무신 태양이 뜨고 안으로 날 비추던 그 햇살. 밖으로 난 아무렇지 않은 듯 안으로 하지만 난 울고 있었어. 나는 울고 있었어. 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이장혁의 20살이었고요. 일단 이 노래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이장혁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일단 이 곡은 처음 발표됐던 게 음원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이장혁이 먼저 발표를 하고 노래를 불러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음원으로 녹음이 된 거고요. 그 공연장에서 처음 이 노래를 부르게 됐을 때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이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이게 좀 방송상에서는 말하기가 힘들고, 아무튼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노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처음 가사가 내가 알던 형들은 하나둘 날개를 접고 아니라던 곳으로 스며들었다. 이 가사는 이장혁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문예창작반 활동을 했었는데, 그 문예창작반 선배들이 뭐 음악이나 뭐 문학 뭐 아니면 뭐 시인 이런 꿈을 꾸던 선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자신도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 노래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시도 쓰고 이러면서 자신의 꿈을 이제 찾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선배들은 결국 그 사회에 순응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꿈을 접고 어, 자신들의 그냥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엄청 실망을 느꼈다고 해요. 자신이 바라보던 그런 선배들이니까 그런 선배들이 꿈을 접고 뭐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뭐 아르바이트로 이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장혁도 20살이 되고 사회에 나오면서 뭐 꿈을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음악으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일이 영등포역에서 역을 청소를 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그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그 사람들 예전에 과거에 과거 뭐 뉴스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지하철에 사람들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시절에 겪었던 어떤 첫사랑 그리고 그때 겪었던 일들이 모두 이 앨범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장혁의 1집을 저는 가장 솔직한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장혁의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20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곡은 이장혁이 모든 공연 때마다 꼭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곡인데 이게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자신의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사랑의 죽음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에게 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죄의 기분으로 이 노래를 공연 마지막마다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자세한 얘기는 이게 이 노래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평론가들이나 팬들이 이 가사를 보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 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꼭 이장혁이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과거에 이장혁이 참여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뭐 4명의 어떤 뭐 정치인도 있고 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꿈보다 열정이고요. 그 책에 보면 이장혁이 이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은 게 나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해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책을 찾아서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곡 들려드리고 다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 모두 얼어버려도 하지만 우리는 얼지 않아 잠시간 잠든 것뿐이야 조용히 그가 올 때까지 마치 오지 않을 듯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도 우리 꿈을 꿀 거야 얼지도 깨지도 못할 꿈을 길고 긴 꿈을 꿀 거야 얼지도 깨지도 못할
아무리 날 찾아도 나는 대답하지 않아. 이미 난 너무 멀리까지 헤엄쳐와 버렸는 걸 너무 이장혁의 동면 그리고 자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트랙 순서대로 쭉 이어서 들려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비슷한 그런 성격과 내용의 곡 두 개를 엮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트랙 순서상으로는 3번과 5번을 이렇게 묶어서 들려드린 거고요. 뭐 일단 나름의 리뷰 방송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곡들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는 이 앨범이 명반이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말하는 명반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명반이기도 하고, 과거 몇 년도였는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뽑았을 때 이 앨범이 87위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평가가 그 100의 베스트 100의 수많은 그 한국의 대중음악 음반 중에 87위로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저는 좀 그 평가도 너무 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앨범 자체가 뭐 이장혁의 음악이 그렇지만 버릴 트랙이 하나도 없고, 어떤 앨범 앨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컨셉 앨범으로서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포크라는 그런 어떤 단조로운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좀 훌륭하게 좀 예술적인 그런 앨범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본좌긴 본좌다, 천재다, 이런 생각을 항상 들을 때마다 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 포크라는 게 과거에 이제 밥 딜런이 전자 기타를 포크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부터 좀 어떤 사운드적인 면이 좀 많이 풍성해지긴 했으나, 저는 포크라는 음악이 가지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한계를 깨버린 그런 포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모던 포크라고도 하고 뉴 포크라고도 하고, 이렇게 뭐 좀 포크 자체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현대적인 포크 음악으로서 또 훌륭하고,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녹여냈다는 점에서도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동면을 들어보시면 약간 좀 현악기인 건 다들 아실 텐데, 뭔가 처음 들어보는 듯한 뭔가 가야금이나 검은고 소리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중국의 전통 악기인 얼후라는 악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장혁의 그 동생이 이정훈이라는 한음파라는 또 밴드가 있어요. 그 한음파라는 밴드의 보컬로서 활동을 했던 이정훈이라는 그 이장혁의 친동생이 중국과 몽골의 전통 악기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음악인인데, 그래서 그 얼후라는 악기를 이 앨범 그 동면 녹음할 때 세션으로 참여를 해서 좀 그런 동면이라는 제목과 곡 분위기가 주는 그런 좀 차가운 추운 그런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를 집어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곡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 20살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당시 그 영등포 이장혁이 일했던 영등포역은 92년부터 이제 이장혁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92년 뭐 90년대 초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영등포역은 뭐 노숙자들의 천국 같은 곳이었다고도 하고 뭐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에 막 취해서 뭐 그렇게 노숙자처럼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뭐 아마 지금처럼 마약 문제가 심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뭐 마약을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인신매매가 그 영등포역 쪽에서 이루어졌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뭐 이장역의 말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영등포역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영등포 주변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런 환경이어서 아무래도 인신매매가 또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것도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꿈보다 열정이라는 그 책에 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뭐 아무튼 이거 첫 광고 같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장혁도 그 20살의 그 주인공인 당시에 그 첫사랑이었던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사람의 어떤 실체를 알고 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약간의 뭐 한동안 좀 치과 생활을 했다고 해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뭐 연락도 피하고 그렇게 지냈었다고 하는데 그런 뭐 일들로 인해서 뭐 여자친구의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좀 가두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또 그 여자친구의 죽음 이후로는 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서 그래서 자신이 그 갇혀 있던 그 시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동명과 자폐라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낸 것 같고요. 어 저는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한 1년 넘도록 집 밖으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 1년 3개월 정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 가끔씩 이제 밤에 사람이 없을 시간에 나가서 잠깐 걷다가 들어오고 이렇게는 했었지만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1년 3개월을 집에서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장혁의 음악을 알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는 노래입니다. 이장혁의 노래가 공감이 주는 위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첫 방송에서 얘기했던 제 주변 사람들도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생면부지의 작가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장혁의 음악도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시적인 가사들에 또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책을 문학 작품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뭐 그런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들로 인해서 저도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그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나도 뭔가 사람들에게 공감으로서의 뭔가 위로라든가 뭐 어떤 기운을 준다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악기도 배워보려고 했는데 악기는 를 배워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악기에 재능이 없어서 이제 뭐 포기는 안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라디오냐 뭐 팟캐스트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과거부터 좀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사회생활에 치여서 하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장혁의 음악은 저의 삶을 바꿔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 또 다음 음악 들려드리고 그 음악과 관련돼서 또 이제 뭐 또 거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나 뭐 이장혁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이장혁의 성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내 몸뚱이 가꾸는 완전한 내 꿈 사이로 시린 성에가 가시처럼 서리고 난 점점 앓기 시작했어. 따뜻한 나라에 사는 너가 차가운 나라에 나 살아
점점 늘어나 넌 어디쯤에선가 날 부르지만 내 눈은 하얗게 덮여 있어. 넌 어디쯤에선가 날 부르지만 내 눈은 하얗게 온통 하얗게 덮여 있어. 이장혁의 음악은 비주류 음악이죠. 인디 음악 자체가 비주류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 이장혁의 음악은 비주류 안에서도 비주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장혁의 그런 약간 어떤 우울한 음악들을 좀 듣고 있으면 제가 과거에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굉장히 찌질하다. 왜 이렇게 찌질해가지고 뭐 찌질한 음악만 듣냐. 막 이런 안 그래도 찌질한데 찌질한 음악만 듣는다. 뭐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들었었는데 음, 저는 뭐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찌질하기 때문에 뭐 제가 찌질한 것도 있고 음악이 뭐 안 좋게 말하면 찌질한 거죠. 그런 우울한 음악이라서 계속 듣게 되는데 이장혁이라는 뮤지션은 일단 타협을 하지 않아요. 절대 남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음악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중과의 타협이 없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장혁이 했던 말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예술이란 수많은 취향에 등을 돌리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언젠가는 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만큼 뭐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음악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항상 들어주던 그런 청자들도 언젠가는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아마 이장혁이 변할 일은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자신만의 음악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음악이 또 세상에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문학 작품들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좀 되게 좀 처지고 우울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이런 그런 작품들이 뭐 예술 쪽에도 예술 분야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장혁 또한 계속 이런 음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음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음악은 이제 다음 곡 꿈을 꿔라는 노래인데 꿈을 꿔는 가사가 좀 잔인합니다. 또 이 잔인한 가사인데
일단 꿈을 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누워 넌 말하지 뭐든지 잡아타고서 떠났으면 여기가 아닌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세상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은 없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언제나 넌 내게 웃어 보이면 그저 괜찮단 말을 하지만 난 알아. 모자란 어른들이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낙서를 해대듯이 새겨놓은 상처 세상 어디에 가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해픈 고통의 흔적 그 흔적들을 안고서 어느새 너와 나도 어른이 되어가고 넌 내 품 안에 잠들어 너의 것이 아닌 꿈을 꿔 꿈을 꿔 꿈을 꿔 상처는 산자들만의 몫인걸 세상에 태어난 벌금쯤으로 생각해 달아날 수도 없고 달아나서도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든 날이면 우리 서로에게 파묻혀 깨고 나면 씁쓸한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꿈을 꿔 꿈을 꿔
이장혁의 꿈을 꿔 들으셨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앞에 들려드렸던 성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대본을 안 써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불상사가 생겼는데, 일단 제목이 말하는 성애는 그 추운 데 있으면 그 냉장고도 이렇게 온도 높여놓고 그러면 그 얼음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이제 그 성애를 말하는 거고, 이 성애는 원래 소통의 단절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 중간부에 아까 뭐 들으셨겠지만 노래 중간부에 그 라디오 시그널 같은 그런 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약간 여자 목소리가 막 지지직거리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내려고 그 실제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애는 그런 때 소통의 단절에 대한 노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게,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지만 그 도움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노래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 소통의 단절에 대한 얘기라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장혁이 시인과 촌장, 우리나라 그 포크 듀오고, 그리고 제가 제 방송에서도 그 가시나무를 틀은 적이 있는데, 이장혁이 가시나무를 아니죠, 시인과 촌장을 죄송합니다. 시인과 촌장을 아주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가시나무의 가사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성애라는 노래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꿈을 꿔, 방금 들려드렸던 꿈을 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가사가 굉장히 좀 잔인해요. 전 그 현실 도피를 얘기를 하고 있고, 도망치고 싶지만 어디를 가도 세상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가사 중에 이거 저는 좀 처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가사인데, 모자란 어른들이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낙서를 해대듯이 새겨놓은 상처. 어, 세상 어디를 가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해픈 고통의 흔적. 이런 가사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벌금쯤으로 생각해. 상처는 산자들만의 몫인 걸 세상에 태어난 벌금쯤으로 생각해. 이런 가사들이 저는 너무 잔인하고 또 그렇지만 너무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칩거하게 된 어떤 계기와도 비슷한 것 같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매우 충격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장혁의 음악 자체가 그렇게 너무 현실적인, 시적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뭔가 좀 가슴에 와서 꽂히는 그런 아픔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하지만 그런 아픔이 역으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다음 음악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영등포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젠 그만 나를 놔줘 영등포 나는 너무 지쳐버렸어 너의 곁을 스쳐 지날 때마다 지친 나는 무너져 내려 이제 나를 떠나가줘 영등포 난 충분히 힘들었어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땐 나는 너무 어렸어 너의 바닥에 붙은 까만 검처럼 넌 내 맘 한구석에 단단히 붙어 금요하고 슬픈 노래와 얘기들을 내 꿈속에 가득 풀어놓지 제발 나를 떠나가줘 영등포 약한 나를 너도 알잖아 내 주위를 끊임없이 맴도는 넌 허기진 유령일 뿐이야 작은 내 안에 둥 짙은 너의 골목 그 속에서 난 눈뜬 채 길을 잃고 너의 더러운 벽들처럼 얼룩진 기억 속에 난 이젠 그만 나를 놔줘 영등포 이젠 그만 나를 놔줘 영등포 이젠 나를 떠나가줘 영등포
네, 이장혁의 영등포 들으셨고요. 어, 이 노래는 앞에 그 20살과 이어지는 그렇게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등포 그 역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과거에 자꾸 묶여서 괴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과거의 일들을 잊지 못해서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때가 많은데 이게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뭐 트라우마든 뭐 트라우마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음, 어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영화 얘기를 하나를 하자면 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환상의 빛 그리고 제가 감독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영화 이렇게 두 편이 있어요. 둘 다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어떤 현실에서 괴로워하거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음, 뭐 그 20살에서 언급됐던 그 여자친구의 얘기, 그 첫사랑의 얘기, 그리고 그 첫사랑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항상 그 20살이라는 노래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는 그런 말도 그렇고, 어, 그런 어떤 영등포 역에서 겪었던 일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앨범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니까 뭐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좋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뭐 어쨌든 세상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과거의 기억을 뭐 잊지 못하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힐링 그리고 뭐 힐링이라는 말도 너무 쉽게 쓰고 뭐 잊어라 뭐 시간 지나가면 잊혀진다 뭐 이런 잊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까지 그냥 가지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결국엔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강렬하게 남은 기억들은 잊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까지 가지고도 그럼에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이제 들려드릴 곡은 좀 길이가 많이 길어요. 15분이 넘는 곡인데, 어, 이 15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되게 곡 자체가 약간 좀 긴장이 되는 듯한 그런 사운드이기도 하고 뭔가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낮게 깔리는 그런 사운드이기도 한데 어, 또 가사는 뭐랄까요 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좀 평화를 찾았으면 하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이 15분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듣기가 집중해서 듣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막상 들어 보시면은 곡 자체가 그렇게 지루하다는 생각은 또 들지가 않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이장혁의 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 흘려야 그댄 내게 올 수 있다면 그대의 칼날 내 껍데기를 들고 내 심장 가운데 그대로 머물 수 있다면 깊게 깊게 나를 찔러 깊게 깊게 나를 찔러 가질 수 없던 그대의 평화 마지막 칼집 나 되어줄게 장밋빛보다 더 붉은 피로 그 지친 칼날 잠들게 할게
이장혁의 칼 들으셨고요. 어, 다음 곡은 외출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장혁은 자신의 음악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거에 이장혁이 MBC 라라라라는 그 음악 여행 라라라라는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MC였던 그 모델 장윤주 씨가 참고로 장윤주 씨도 음악 활동을 했었습니다. 앨범도 냈었고요. 인디씬에서 활동을 잠깐 했었던 가수이기도 하고 그런 장윤주 씨가 이장혁의 음악을 들었을 때 자신은 약간의 그 희망을 느꼈다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장혁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자신은 희망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황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저도 약간의 그런 희망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게 이제 들려드릴 외출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이게 희망이라고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장윤주 씨의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외출이란 노래에도 결국엔 세상으로 그 앞선 노래 중에 동명과 자폐처럼 자신을 가두었다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희망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또 한편으로는 밖으로 나간다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 치과 했을 때 치과를 끝내고 이제 나갈 때도 저도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외출이란 노래에서도 표현은 안 됐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출이란 노래가 뭐 사실상으로는 이 1집 앨범의 마지막 곡이고요. 아라첸 사네라는 곡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음, 아무 밴드 그러니까 이장혁이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그 아무 밴드 시절에 만들었던 곡을 1집에 다시 편곡을 해서 실은 곡이라 사실상은 이 외출이 마지막 곡이고요. 그래서 이 외출과 아라첸 사내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이 아라첸 사내 같은 경우는 가사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긴 한데 어, 딱 요점만 말을 하자면 자신이 포기했던 꿈 때문에 자신은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꿈을 잃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어, 어떤 이상혁의 그런 얘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꿈꿨던 그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했을 때 자신을 뭐 상상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버린 꿈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좀 허무해지고 망가져가는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가사로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과 아라첸 사내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요. 앞으로는 종종 종종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앨범 하나를 통으로 들려드리면서 리뷰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아무런 준비 없이 좀 즉흥적으로 준비를 했더니 이게 너무 방송이 엉망이 되긴 했지만 어, 이 이장혁의 1집을 꼭 한 번은 이렇게 전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고 이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라서 세상에 알리고도 싶었고요. 음, 그래서 너무 좀 오늘 방송이 길어지기도 했고 너무 제가 뭐 말도 두서없고 너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진짜 횡설수설하면서 너무 엉망이 되긴 했지만 들어주신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좀 듣기 힘들어서 끄셨다 하는 분들도 뭐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장혁이라는 가수가 주는 어떤 그 외로움과 쓸쓸함, 슬픔 이런 가사들이 주는 그 공감과 위로를 좀 나눠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던 방송이니까요. 좀 너무 엉망이었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장혁의 음악들 다른 뭐 1집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은 이제 좀 자서전에서 벗어나서 이장혁 자신이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약간의 뭐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장혁이 뭐 평소에 꾸는 그런 잠잘 때 꾸는 꿈 뭐 그런 것들을 가사로 쓴 것도 있고 근데 가사들 저 모두가 저는 이장혁이 한국에서 가사를 가장 잘 쓰는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뭐 어떤 곡들은 곡 하나 자체가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장혁의 음악들 꼭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저는 외출과 알아챈 사내 이렇게 두 곡 이어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음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처럼 텅 빈 방은 잠겨진 문처럼 닫힌 내 맘 이제 난 일어나 저 문을 열고 나가 눈부신 거리를 걷겠어 무엇이 날 묶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제 난 일어나 저 문을
그의